O2 리조트는요, 태백시에서 출자한 공기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해법이라든지 그러니까 그 해법에 대한 결정권은 태백시장이 갖고 있습니다. 도지사가 이래라 저래라 참견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지금 태백시가 매우 어렵고 도지사가 도와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태백시장이 어떤 형태로 결정을 하든 간에 도지사로서는 당연히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 태백시장이 의논해 오면 저는 이렇게 권유를 하려고 합니다. 법정 관리로 들어가자. 지금 하루에 3천만 원이니까 이자만 3천만 원인데 끌면 끌수록 이자 부담이 너무 커지고요. 기업이 회생할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법정 관리로 들어가고 그럴 경우에 이제 적당한 제3자를 통해서 매각을 해야 되겠죠. 태백시에서 부담해야 될 부채가 거의 2천억 원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태백시 형편으로서 2천억을 부담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물론 태백시 일이기 때문에 시민들께서 허리들을 졸라매셔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너무 희생이 커요. 도지사가 돕겠습니다. 5개년 계획 또는 한 10개년 계획까지 짜서 장기 계획으로 추진하면 될 거라 생각하고요. 그런 과정에서 중앙정부로부터 지원을 얻어내겠습니다. 태백 시민들이 이 난국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고생하고 있고 도지사가 또 힘들게 도와주고 있는데 부족합니다. 대통령께서 도와주십시오 하면 중앙정부에서도 거절할 수 없을 거예요. 그래서 중앙정부로부터 얼마나 큰 돈을 얻어올 것이냐는 도지사하고 태백시장의 몫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게 힘들긴 하지만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피기금 배분은요 사실 지사의 권한이 아니고 법으로 정해져 버렸어요. 그럼 그 법에 따라야 되지. 지사는 법 아래에 있는 기관이거든요. 근데 그 시장군수들하고 합의를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합의를 할 때 좀 더 신중했었어야죠. 합의를 해놓고 나서 이제 와서 시민들이 막 그 불평을 하니까 공무원들이 그때 합의한 건 사실 그런 뜻이 아니었습니다 하는 것은 당당한 태도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1차적으로 폐광기금 이 배분을 법이 정한 기준으로 할 거냐 아니면 현행대로 공통 그 경비를 쓸 거냐는 근본적으로 그 폐광 지역의 시장 군수들이 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 군수님들이 동의해 주시면 계속 하는 거고 그렇지 않고 그냥 법정 배분으로 가자 그러면 법대로 가야 되겠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굉장히 주민과 자주 접촉하고 서민적인 이미지를 풍기셔서 도민들이 많이 좋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도지사가 도지사인 이유는 도정을 이끌어 나가기 때문에 우리가 도지사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 면에서는 제가 좀 불만이 있습니다. 도지사가 도정을 하지 않고 시민과 어울리는 것만 좋아한다면 당장 지내기는 좋겠지만 결국 그렇게 해서 발전이 있겠느냐 이거죠. 아이들한테 입에 달다고 해서 초콜릿만 자꾸 주면 당장 먹기는 좋겠지만 건강 해칠 겁니다. 좀 힘들겠지만 보리밥도 먹이고 자꾸 밥도 먹이고 운동도 해야 그 체질이 건강해지는 거죠. 그래서 도지사가 도지사답기려면 무엇보다도 일단 일을 잘해야 돼요. 또 사업을 해놓고 나서 그리고 나서 뭐 부수적으로 다른 것도 하면 좋겠죠. 무상급식 제가 이제 반대를 했었는데 주민들이 성화에 못 이겨서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까지는 춘천시도 작년부터 무상급식을 해요. 그렇게 되기까지 시민들하고 참 많은 이야기도 나눴고 또 갈등도 많이 빚었었던 건데요. 어쨌든 합니다. 하지만 이제 문제는 고등학교까지 확대하는 거죠. 지금 우리 강원도가 재정이 넉넉치 못합니다. 태백시도 마찬가지요. 그런 마당에서 고등학교 때까지 확대한다는 것은 저는 반대합니다. 금년도에 강원도가 빚을 600억 원을 집니다. 새로.
그중에 300억이 애들 공짜 점심 먹이는 데 들어가는 거예요. 매년 300억씩 그렇게 빚을 얻으면 10년이면 3천억이 돼요. 그거 누가 갚아요? 결국 우리가 갚습니다. 우리가 갚지 못하면 우리 자식들이 갚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진짜 심중하게 생각해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고등학교까지 확대하는 거 저는 반대입니다. 어떤 고을에 비가 많이 와서 개울이 흘러넘쳤습니다. 고을 원님이 순시를 나갔다가 어떤 노인이 그 개울을 물이 흘러넘쳐서 개울을 건너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고 직접 업어 건네드렸어요. 야, 고을 원님이 업어 건네드렸어? 당연히 그 고을에서는 칭송이 자자했습니다. 이 원님은 용기백배해서 비만 오면 하인들을 동원해서 주민들을 업어 건네게 한 거죠. 이 원님이 임기가 끝나고 서울로 돌아가는 날 온 동네 사람들이 나와서 돼지도 잡고 송독비도 세우고 눈물로 환송을 해드렸습니다. 정말 훌륭하신 분이 였다. 훌륭하신 분이었다. 문제는 후임원님이에요. 후임원님이 부임해서 그 얘기를 듣자마자 전부 집합해라. 전부 모이라고 그래. 곡괭이 들고 삽 들고 전부 모이라고 한 다음에 강제로 다리를 놓기 시작했습니다. 주민들은 불평이 다 한 거죠. 아니 먼저 원님은 이렇게 마음씨 좋게 해줬는데 새로운 원님을 강제 노역에나 동원해? 전임 원님하고 후임 원님하고 비교하면서 굉장히 불평이 심했어요. 근데 일단 다리가 놓아지니까 이제 업에 건널 필요가 없잖아요. 그 다음에 사람만 건너는 게 아니에요. 지게에다가 쌀도 지어서 건널 수 있고 또 소마차도 무마차든지 건널 수 있고 날이 가고 달이 갈수록 사람들이 평가를 달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전임 시장이나 후임 시장이나 주민들을 원하는 마음은 똑같았어요. 위하는 마음, 주민들을 위하는 마음은 똑같았는데 방법은 달랐던 거죠. 저는 지금 당장 힘들더라도 다리를 놓는 그런 도지사가 되고 싶습니다. 우리 도민들께 드리고 싶은 말은 그예요. 저는 다리를 놓겠습니다. 업어 걷는 사람보다는 다리를 걷는 쪽을 택하겠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